여기 시간이 멈춘 동네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물지 않고 덧난 흉터처럼 서둘러 도려내고 싶은 곳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생존의 현장이었던 이곳. 신월곡 1구역의 시계는 오랫동안 좁은 골목에 갇혀 멈춰 있었습니다. 미아리 텍사스라는 이름표가 가로막은 장막 뒤로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아이들이 먼 길을 돌아 학교로 향했던 탓에 골목에는 천진한 웃음소리가 닿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멈춰있던 시계바늘이 다시 움직이듯 낡은 지붕 위로 오랫동안 길을 잃었던 볕이 들고 동네는 비로소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을 찬란하게 할 마지막 퍼즐이 될 수 있을까요?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말을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강변의 기적을 기필코 이룩하겠다는 신념 아래서 뚝을 튼튼히 쌓아 올려 주택지를 만들고 여기 고층 아파트를 지어 아름답고 실용적인 서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1950년대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 속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이 단기간에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을 일컫는 말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은 올해 첫 지방장관 회의에서 새마을 운동은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추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자고 역설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마음 하나로 앞만 보고 질주한 지난날. 대한민국은 눈부신 속도로 산업화를 이뤘고 빈곤의 늪에서 탈출한 여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경제 모델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유례없는 경제 성장으로 일군 도시 미면에는 집창촌이라는 서글픈 그늘이 생겨났는데요. 이곳은 말 그대로 이제 흥동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북적북적할 때였고 짙은 아장의 여인들이 이제 웃음소리가 이렇게 난무하는 성매매 직결지로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이제 신월곡에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여자이기 때문에 밤에는 이제 다닐 수가 없었고 낮에도 사실은 좀 싫었어요. 아이가 좀 많이 물어봤어요. 엄마 여기는 뭐 하는 곳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저도 사실 지나갈 때마다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곳이다 보니 좀 이렇게 빨리 애기랑 총총총총 하고 빨리 지나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전쟁으로 남편과 부모를 잃은 여성들은 도시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렇게 서울의 중심부에는 대규모 성매매 집결지가 형성됐죠. 원래 이렇게 성매매 집결지는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종묘 앞이죠. 종삼이라고 유명한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1968년에 도심 개발을 하게 되면서 거기 있던 업소들이 다 철거가 되고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제 서울 외곽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꽃에 앉은 나비를 날려보내듯 성매매 업소를 도심 밖으로 몰아낸 나비 작전. 갈 곳을 잃은 여성들은 정릉천변에 모였는데요. 집장촌이 서울에 5군데가 있었고요. 수원에도 있고 파주도 있고 지역별로 이제 다 있는데 지리적 특징으로 보자면 일단 첫 번째 특징은 교통의 요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철도라든지 어떤 교통망이 좋은 곳에 한마디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 이런 집장촌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서 일하던 여성들이 정릉 지역 그리고 하월곡동 지역으로 와서 69년 한 여름쯤 되면은 한 100여 곳 정도가 정릉천 제방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에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밑이 옛날 이제 성북천이 흘러가는 정릉천이 흘러가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순환로가 형성되기 전에 복개되기 전에는 개천이 흘러가고 내가가 흘러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땐 거기서 놀았던 기억도 좀 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도시 계획이 바뀌면서 이쪽으로 또 이제 집장촌이 형성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곳이 하월곡동 88번지에 들어선 집결지. 우리에게 익숙한 그 이름 미아리 텍사스입니다. 예전에 이제 60년대만 하더라도 미아리 곡의 외곽 지역은 그냥 다 미아리로 통칭하는 경향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월곡동 지역도 미아리 곡의 바로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아리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텍사스라는 명칭은 미군 기지 주변에 기지촌 그런 성매매 지역을 이제 텍사스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텍사스에 가게 되면은 예전 서부 개척 시대에 주점과 성매매 업소가 함께 이렇게 결합되어 있었던 곳들이 많아서 그런 업소들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텍사스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기름역 개통과 함께 이곳의 전성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불야성을 이룬 거리에는 소란이 끊이지 않았죠. 뭐 사건들이야 많이 있죠. 동네에서 뭐 싸움들도 많이 나고 손님들한테 이제 또 뭐 바가지를 씌운다거나 뭐 해서 막 밖에서 싸워 자기네들끼리 그런 문제를 싸우기도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미아리 텍사스가 70년, 80년을 거치면서 2000년에 이제 최대 규모가 됐을 때는 업소가 270개, 그리고 이제 종사자가 1,100여 명이 이를 정도로 서울시 최대 규모에 이르렀던 것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확인이 됐습니다. 유례없는 규모로 성장한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 도심 한복판에 이 거대한 사각지대가 방치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68년에 이제 종삼 지역에 이제 철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묵인했던 이유는 워낙 그 성산업이 외화 벌이를 위한 좀 굉장히 유력한 그런 산업이었기 때문에 70년대 이제 일본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군들이 이제 방문해서 이제 거기에 또 외화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특정 지역이라고 묶어 두면서 그것들을 온전시키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걸 없앤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여성들을 다 처벌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여성들을 어떻게 자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지원책도 또렷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점차 규모를 키우며 위세를 떨치던 하월곡동 성매매 집결지에도 결국 제동이 걸립니다. 당시 성매매 수요가 급증하며 청소년 인신매매와 같은 참혹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김강자 서장이라고 이제 여성 서장님이 오심으로 해서 성매매 이제 관련해서 굉장히 그분이 또 관심이 많으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아마 쇠락의 길을 좀 걷지 않았나. 단속도 심해졌고 또 그 후에 이제 이명박 시장님 할 때 성매매 이제 척결에 대한 어떤 공론화가 많이 이렇게 시행되었기 때문에 결국 정부는 청소년 성보호법을 제정해 수습에 나섰고 이는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철퇴로 이어졌습니다. 그냥 뭐 이제 서로 매일 단속에 그냥 전전긍긍하는 이제 동네 그 실질 업소들이 그런 행태를 많이 이제 보고 또 맨날 뭐 경찰들 출동해서 심지어는 뭐 특정한 가게에는 정경들을 세워놓을 정도로 그렇게 압박이 극심했었죠.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이제 강하게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손님이 또 더 뜸해지는
상황을 맞이했고요. 그리고 2005년에 그 큰 화재가 한 번 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언론에 굉장히 문제로 이제 보도가 되면서 손님들이 점점 줄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때마침 서울 전역에는 구도심의 지도를 바꾸려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2002년 서울시는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 뉴타운을 전격 도입했고 기름과 은평, 왕십리를 시범지구로 지정했는데요. 그 결과 고층 아파트 숲으로 변모한 기름역 일대. 그러나 미아리 텍사스 골목은 시간이 멈춘 채 낯선 풍경으로 남았습니다.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던 게 이런 혐오시설들, 이게 혐오시설이거든요. 아파트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아파트 가치를 떨어뜨리는 혐오시설들을 보게 되면 어떤 철도 같은 소음을 유발하는 어떤 큰 도로, 많은 물동량을 유발하는 소음시설들 또는 냄새가 나는 어떤 축사 같은 부분, 그리고 어떤 교도소 같은 혐오시설, 이런 게 이제 혐오시설인데 집장촌은 혐오시설 중에서도 아마 가장 높은 등급의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 이미지 자체가 첫 관문인 지하철역을 딱 내려서부터 이 지역은 이상한 지역이야, 낙후된 지역이야, 발전이 안 되는 지역이야, 성장이 안 되는 지역이라는 낙인 효과가 바로 생기게 되고요. 미아리 텍사스를 보게 되면 여전히 굉장히 낙후된 시설들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고 저는 지역 자체를 설렁화시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아리 텍사스가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사실 좀 그쪽 지역 분들이 많이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강북의 미아동 지역 주민분들이 우리 동명을 개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목소리를 좀 높였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미아동이라는 이름을 거의 다 버리고 다른 이름을 택했습니다. 예, 그래서 동명을 많이 개정을 했죠. 예. 신월곡 1구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대규모 집결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북구 안에 있어서 그 지역을 단절시키고 있었거든요. 주민들이 이 대규모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그 이주 촉진을 요구하는 주민 요구가 지속적으로 강렬하게 있었습니다. 도심 속 고립된 섬으로 남겨진 미아리 텍사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억은 낡은 골목에 먼지처럼 쌓이고 치열했던 그 시절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채비를 마쳤습니다. (2009년 1월) 신월곡 1구역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하월곡동 일대는 대대적인 변화를 맞습니다. 토지 효율성이 낮은 이곳을 주거와 상업이 결합된 고밀도 복합단지로 바꿔 도심의 경제 기능을 되살리려 한 건데요. 하지만 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리 신월곡 1구역에는 어떠한 변화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기름 뉴타운과 장이 뉴타운 등 동부권 지역 전체가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변모하는 사이 신월곡 1구역만은 홀로 낡은 과거에 머물렀죠. 그땐 정말 막막했어요. 이게 하루라도 빨리 개발이 돼야 되는데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나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제가 예전서부터도 여기는 참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긴 하지만은 참 괜찮은 곳이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곳인데 생각보다 개발이 매우 늦었다는 것, 주변 산동네보다 늦어지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입모아 말하는 살기 좋은 동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월곡의 시계는 왜 멈춰야 했을까요? 2008년 몰아친 글로벌 금융위기. 그 여파는 부동산 시장을 통째로 덮쳤고 미분양 공포가 확산되면서 건설사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택시장이, 아파트 시장이 침체가 되면 사실 재개발 사업이 안 되거든요. 재개발 사업에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입니다. 주택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죠.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도 시원찮을 판에 왜 재개발을 하느냐라고 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2018년 정도가 아마 암흑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멈춰버린 신월곡의 시간. 그런데 여기에는 경기 불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2009년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결성된 조합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온 겁니다. 이 신월곡 1구역은 조합 내부 갈등이 심했던 구역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침체와 그리고 이제 조합원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다소 한 20년가량 좀 지연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조합원들이 우선은 한마음 한뜻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늦어진 것 같고, 물론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뜻이 있었겠지만 또 소송 연발 소송을 해서 늦어지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도 있었고요. 또 이게 집장촌 특징이 규모가 큽니다. 미아리가 규모가 크다 보면 이게 일반적인 재개발도 수많은 난제들, 이해관계 복잡합니다. 땅 주인들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건물주. 보통 땅과 건물은 같은 주인일 수도 있는데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세입자도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미아리 텍사스 같은 경우에 여기에 더 들어가잖아요. 무허가 건물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집장촌 보게 되면 불법 증축을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불법으로 2층으로 올리고 지하도 파고 하다 보면 또 여기 불법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들, 그리고 여기 또 건물을 가진 사람이 있고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운영하는 사람들, 거기에 또 집장촌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 이런 한 6가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재개발한다고 하면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왜? 지금 월세 잘 받고 있고 권리금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굳이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왜 받느냐, 필요 없다라는 반응입니다. 사업이 지연되자 조합 내부에서도 지리한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실제 사업에 임하면 이 사업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고개가 너무 많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 하는데 그들은 어떤 논리적인 어떤 이야기만 하거든요. 물론 그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 아닐 수도 있지만 조합은 다 개개인의 입을 다 맞춰갈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일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지 않는 변수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게 발목을 잡아서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하는데, 그런 반목이 심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간을 많이 끌었던 거고, 뭐 진짜 총회를 해도 총회가 되지 않을 정도였었고, 뭐 집행부 해임이라든가 뭐 해임건이 1년에 뭐 3회 정도가 할 정도로 그때는 이 조합원 간에도 불신이 굉장히 그게 좀 달아 있을 때였죠. 그러나 신월곡 1구역에도 활발한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조합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개발의 물꼬를 틀 해결책을 찾은 건데요. 성북 2구역과 신월곡 1구역이 결합개발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서울시 최초의 사례가 완성이 되는 것만큼 저희가 이제 신월곡 1구역과 성북 2구역을 동시에 추진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업무로 해서의 어떤 용적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뭐 당감이 있었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이제 그 결합 개발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우리가 용도 이양제라고 하는데 다른 구역에 용적률을 찾아먹지 못하는 구역이 있거든요. 고도 제한이 걸린다든지 그런 구역과 이제 연합을 맺는 겁니다. 여기가 성북 2지구인데 연합을 맺어서 성북 2지구에서 찾아먹지 못하는 용적률을 받아주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재개발이 절실했지만 한양도성 보호를 위해 고도 제한에 걸려있던 성북 2구역. 반면 큰 규모와 충분한 용적률을 갖추고도 사업 추진에 애를 먹던 신월곡 1구역은 결합개발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그 용적률의 대가로 아파트 200채를 성북 2구역에 주고 우리는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서 그 성북 2구역의 용적률을 저희가 쓰는 겁니다. 용적률이 커지면 우리가 또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수익이 확보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과 성북구청의 어떤 협조에 의해서 이런 최초로
용도 이양제, 결합 재개발 사업이 성공 모델을 만들어지게 되면서 용적률을 올려서 사업성을 높이게 되고 다른 성북 2구역에서도 수요자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지자체와 조합의 어떤 합작품인데 이런 모델들이 아마 서울 다른 구역에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관 협력은 곧바로 실질적인 해법 찾기로 이어졌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계획을 전면 수정해 리스크를 덜어내고 주거 비율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얻은 건데요. 이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잠재우는 동시에 사업성까지 확보하는 결정적인 승부수가 되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이제 숙박이거든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이제 숙박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좋게 말하면 틈새 상품으로 숙박으로도 해도 괜찮지 않겠나? 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주거시설을 원하는 조합원들이나 일반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 선호도가 떨어지고 법적인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는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줄이고 주거시설을 올렸다는 점은 최근의 트렌드를 저는 굉장히 빠르게 파악을 하고 조합이나 성북구청에서도 발빠르게 시장의 움직임을 맞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손을 맞잡은 구청과 조합의 끈질긴 협력. 덕분에 실타래처럼 엉켰던 갈등은 하나둘 풀려나갔고 2019년을 기점으로 부동산 경기도 차츰 회복되며 신월곡 1구역 재개발에 변화의 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물론 성북구청도 해당이 되는 거죠. 성북구청 도로과나 뭐 이런 데 해당되는데 이게 철거를 할 때 이 각 신호등이나 표지판이나 또 철거 및 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2009년 이후 멈췄던 재개발 사업은 조합과 구청의 지속적인 협의로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2020년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획득하며 11년 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죠. 격세지감인 거죠. 쉬운 얘기로 이제 어렸을 때 추억이 깃든 곳이 없어진다라는 거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재개발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라든지 삶의 조금 더 나은 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한 방법으로서 재개발이 된다라는 건 찬성을 했었으니까요. 더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길륜에 좀 살기 좋은 동네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좀 가까이에 그 미아리 텍사스? 근데 그 장소가 있다 보니 너무 가까워서 사실 정말로 길류가 주변에 좋은 학교들도 많고 번화가가 아니다 보니 저녁 시간에도 조용하고 주말에도 조용해요. 그러다 보니 아이 키우기 너무 조용하고 안전하고 좀 깨끗한 이미지가 있는데 길만 딱 건너면 약간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아이를 길 건너서는 못 보낼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입장청민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기름 뉴타운의 주거타운으로서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철거되고 재개발이 된다고 함으로 인해서 모든 주민들이 다 좋아하고 있죠. 또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고 바람입니다. 이게 수건이고. 긴 침묵을 깨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신월곡 1구역. 그동안 멈춰있던 시간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듯 현장은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합니다. 신월곡에 멈춰있던 시간이 이제 다시 지역 발전을 위해 흐르게 되었습니다. 변화의 서막을 알리는 굉음과 함께 오래된 풍경은 서서히 새로운 도시의 청사진에 자리를 양보하는데요. 평생의 터전이 흙먼지로 변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심정은 어떨까요? 내가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내 집이 아직 안 헐렸는지 가보니까 정말 다 헐렸어요. 우리 부부가 갔을 때. 근데 뭔가 처음에 헐린 걸 보고 이렇게 눈물이 활칵 쏟아지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도 내가 왜 이러지? 시원섭섭하긴 하지만 그렇게 갈고 닦고 그냥 페인트 칠하고 닦고 한 세월이 얼만데 정말 헐어졌구나. 근데 진짜 아파트가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눈물 날라 그래요. 오랜 기다림 끝에 서울의 마지막 퍼즐이 되기 위한 도약을 시작하는 신월곡 1구역. 그러나 이곳에는 빛과 그림자가 여전히 공존합니다. 오랜 시간 이 골목에서 살아온 성매매업소 상인과 종업원들에게 신월곡은 벼랑 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현장이었는데요. 이들의 처절한 투쟁은 우리가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입니다. 일반 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그 일반 주거에 계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제도권 안에서 이주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 종사자가 주거 지역에 계셨던 분들은 저희가 이제 수차례 어떤 그 TF 회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합의점 도출이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구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1년 넘게 일주일에 1회 이상 그 시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생존권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여성분들한테 어떤 아파트를 주는 게 아니라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내 삶의 터전이 나가게 되면 내가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냐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회 문제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개발이 가장 더딘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신월곡 1구역 자체가 성북구나 서울시에서 하나의 아픈 손가락 같은 지역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성판매하는 여성들도 있지만 또 그 외에도 일반 주민들도 많이 사셨어요. 쪽방에서 사시는 기초수급자, 독거노인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거주하시고, 그리고 워낙 이렇게 방도 좁고, 그렇게 좀 힘겹게 사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활하던 그런 공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 성장의 이면에서 고생하시며 힘겹게 사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곳이 아닌가, 그런 것들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환영받는 변화이지만 누군가에겐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현실이기에 현장의 대립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습니다. 서울시 어떤 그 정책관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서로 고뇌하면서 그들에게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 속에서 그 뭐 나가는 분들은 이제 보상비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조율해 가는 게 이제 많이 쉽지는 않았죠. 깊어지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성북구청은 성매매 종사자들의 자활과 정착을 돕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관리처분 이후에는 사전협상 그 TF라는 그 제도를 도정법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매매업소 이제 자활지원 TF 회의가 있고, 그리고 이주대책 TF 회의 두 가지를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요. 이분들에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주할 수 있는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그 TF 회의를 조합하고 구청이 같이 합동해서 월 2회 이상 진행을 했었습니다.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것과 법 안에서, 제도권 안에서 지원 가능한 제도들을 합리적으로 그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25년에는 조합하고 구청하고 민간 합동으로 TF를 구성을 해가지고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이주 촉진을 전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 대규모 집결지가 이주되는데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되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심의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서 올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업 진행을 위해서 행정관청에서 참 도구가 많으십니다. 이걸 이제 잘 마무리하고 안정적으로 착공 준비하는 것,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기를 갖다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모두의 희망을 안고 새롭게 태어날 신월곡 1구역. 이곳의 미래 가치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일단 서울은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희소한 지역입니다. 2020년 이전까지는 3세대 아파트, 2020년 이후가 이제 4세대 아파트인데 초고급이죠. 굉장히 고급스럽게 호텔 같은 하이엔드로 짓는 게 4세대 아파트인데 그 신월구 1구역 바로 앞에 있는 같은 경우도 최근 전용 84가 16억 7천 정도로 실거래 가격을 거래가 됐거든요. 찍혔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일반 분양 또 높게 할 수 있다라는 희망, 사업성이 좋아지게 되면서 속도를 좀 빠르게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최근에 잘 맞춰진 것 같습니다. 완공되자마자 뭐 가격이 향상될지는 모르겠으나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기존에 있던 뭐 여타 지역의 문의보다는 신월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성북을 넘어 서울의 미래 가치를 상징하게 될 신월곡 1구역. 이곳이 단순한 재개발을 넘어 강북의 랜드마크로 도약할 수 있을지 부동산 컨설턴트 김인만 소장이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합장님, 이사님. 날씨 너무 추워요. 이렇게 추운 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름에 나온 이유 너무 궁금했어요, 개인적으로. 신월곡 2구역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기가 또 옛날에 유명했던 미아리 텍사스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이 동네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했는데 오늘 조합장님하고 제가 제일 궁금한 신월곡 1구역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한번 아주 기대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한번 다니면서 이제 이야기 하시죠. 제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기름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길 건너편이 기름 뉴타운. 네, 맞습니다. 여기 아파트가 아마도 나중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 약간 비교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이게 신월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펜스 친 거 봐서 이제 철거 들어간 것 같아요. 최근에 분위기는 우리가 이제 이주 개시하고 네네. 본격적으로 이제 철거도 같이 병행해서 네네. 현재 철거율이 한 60% 정도 돼 있어요. 60% 꽤 빠르다. 여기가 과거의 집장촌이잖아요. 네. 미아리 텍사스. 네. 이게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 네. 지금 열심히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데 플랜카드도 붙어 있네요. 네. 그렇죠? 미아리 텍사스 본격 철거, 네. 여성 인권, 네. 자활 지원금 신청하세요. 이런 것도 속도를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지 네, 않았나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 헬멧. 자, 헬멧을 쓰고 안전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구나. 그럼 이 골목이 다 그 미아리 텍사스 그렇죠. 였던가요? 한때는 네. 에피소드지만 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때 네.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운집한 진짜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하기야 미아리 텍사스 우리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네.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많은? 미아리 텍사스 모르는 사람은 없죠. 워낙 유명한 또 집성촌이기도 하고. 이곳이 네. 그 업소만 한 100개가 넘었어요. 100개? 업소가. 예, 와, 예. 그렇게 많았나요? 네, 많습니다. 그럼 그 업소는 지금 다 이주한 거예요? 네, 이주를 다 99.9%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착공을 빨리 할 수 있는 요인이 네. 이주 완료가 된 곳은 우선적으로 철거를 병행을 했기 때문에 이 시기가 많이 당겨진 이주하는 곳들은 바로바로 예. 저스트 뚜이 그냥 네, 바로바로 그렇죠. 철거가 들어가 네, 버리셨군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됐구나. 관공서에서 승인을 득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구청의 협조라는 거예요. 협업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예. 부분이 또 많은 갈등들을 또 유발시키니까. 안쪽에 한번 볼까요? 오. 아우야, 이렇게 생겼네. 야, 진짜. 계단도 있어요. 네, 여기가 2층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무섭다. 지금은 무서운데 옛날에는 어깨 부딪힐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고. 그 정도로 하고 또 이렇게 공간이 없어서 네. 협소해서 이렇게 지하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지하도 있어요? 네, 지하도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이렇게 불법 증축을 하고. 이게 불법 증축이에요? 네, 다 그렇죠. 여기는 다 불법이에요. 지하 파고 그렇게 해서 영업을 했으니까.
동굴을 떠올리게 할 만큼 기형적으로 뻗은 불법 증축의 흔적. 이 비좁은 미로 속에 뒤틀린 과거가 멈춰 있습니다. 무섭다. 무서워. 주저앉으려고 잘못하면 빨리 철거해야겠다. 빨리.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살벌하다. 재개발하긴 해야 되겠다. 사실 이거 한번 봐봐요. 요즘 시대에 이런 낙후된 시설들이 도시에 남아 있다는 건 사실은 승북구 입장에서도 이 지역 입장에서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마이너스 요인? 집값 하락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마이너스 요인이 재개발이 돼서 멋있는 신축 아파트가 되면 어떤 지역의 랜드마크가 충분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낙후된 시설들이 없어지게 되고요. 고급 주상복합이 들어서게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상향여과라고 하는데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주변 편의시설, 상가가 바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이미지도 좋아지게 되고요. 주변의 재건축 사업들도 재개발 사업들도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집장촌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집장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변 쾌적한 환경이 되고 하다 보면은 교육 관련 시설이 들어올 수 없었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자유롭게 들어오고 또 신기름 구역하고 신월곡 1구역하고 맞은편에서 앞뒤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특히 학원가 형성되면은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와, 여기가 철거 현장입니다. 지금 열심히 철거도 하고 있고 여기가 주거지역이었죠? 네, 이쪽은 다 주거지요. 네. 그래서 이쪽 철거하면서 60%가 이제 철거가 됐다는 예,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보통 한 대지 면적 한 30평 정도 되는 단독주택들이 여기가 쫙 이렇게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저는 여기가 딱 봐서 마음에 드는 게 평지네. 네. 보통 재개발 구역들 막 경사지에 맞아요. 막 있는데 여기는 평지라는 게 네. 굉장히 좀 특징이라면 네, 특징일 것 같고 네. 평지면 이제 가치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네, 거고요. 네. 눈에 띄는 게 이제 저쪽이 이제 내부 순환로가 이렇게 네, 여기가 내부 순환도로가 이렇게 쭉 여기 정릉으로 가는 길, 이쪽으로는 이제 마장, 이쪽으로 가는 내부 순환도로인데. 근데 이게 사실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맥을 끊는다고 할까? 네. 약간 끊는데 서울시 계획을 보게 되면 나중에 2035년인가요? 네. 지하화 계획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2035년 정도 되면 입주하고 한 몇 년 정도 기다리면 또 다른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시작된 변화. 이곳은 과연 어떤 미래를 맞게 될까요? 굉장히 넓은데 여기가 몇 층에 몇 세대가 들어오나요? 여기 이제 계획은 주거동이 8개 동. 8개 동? 네, 지하 6층, 지상 47층까지 8개 동이 47층까지예요? 들어서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아파트가 2201세대로 제가 네, 아파트. 네. 오피스텔도 170개인가 들어오죠? 예, 또 상가가 조그만 상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여기는 주거동으로만 되고 주상이 분리가 돼서 상가는 상가적으로 집중돼 있어요. 그렇게 설계를 아파트만, 하셨구나. 여기는 완전한 아파트네. 예. 우리가 봤던 집장촌 쪽은 그럼 어떤 네. 식으로 개발이 그쪽에 되나요? 이제 공원하고 비주거 시설이 그 기름역 쪽으로 들어서는 거죠. 거기는 그 이제 동에 공원하고 별도로. 지하철역 주변이니까 상업시설도 들어오고 네. 분리를 하셨구나. 예, 거기가 또 이제 문화공원을 조성을 해서 이제 기부 체납을 해서 환경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시설이 또 도시의 설치돼요. 가치를 올리는 또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죠. 녹지 시설도 중요하니까. 그럼 완성이 지하철 됐어요. 내려서 상가동에서 네. 맛있는 거 사 먹고 지하통로 통해서 네, 주거동으로 이렇게 네, 이동할 수 있도록 너무 기대되는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기름 주변에 신월곡 1구역을 주거지 상업지로 분리해서 상업지를 대규모로 개발하게 되면 이 일대가 기름에서 미아까지 연결되는 다소 부족했던 백화점만으로 부족했던 그 하나를 그 퍼즐을 채울 수 있는 게 이번 개발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름 미아 뉴타운의 주변 아파트 인구만 해도
약 6만여 세대가 지금 집중돼 있고 또 장이 뉴타운이 뭐 3만 세대 이상이 지금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사업 인프라가 지금 부족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름역을 기준으로 해서 미아 사거리역까지 균형발전 촉진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 상권 형성이 급속도로 좋아진다는 것은 뭐 장담할 수는 없겠으나 기존에 있던 아파트나 백화점 뭐 이런 거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해요. 우리가 현장을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저는 미래의 모습이 막 그려지더라고요. 아, 지금은 막 이렇게 막 허물어져 가는데, 야, 여기 이주하고 끝나고 철거하고 고급 주상복합이 들어서게 되면, 아, 이게 단순히 뭐 아파트 생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 기름 일대가 천지개벽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일단은 했거든요. 조합장님이나 이사님은 자주 보시겠지만 어떤 느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이게 느낌이 없나? 진짜 현실이 왔구나. 아, 이제 현실이 왔구나. 이게 진짜구나. 아, 우리가 고생한 너무나, 보람이 있구나. 네, 너무나 오랜 기다림 속에 네. 이렇게 건축물이 헐리고 이런 거 보니까 새삼 막 이제 찡하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그 시기가 오고 있구나 이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야, 이거 언제 이게 다 하지? 우리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걱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펜스 치고 이주하고 지금 철거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성북구가 도심인데 지금 보게 되면 용산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마포, 동쪽으로는 성동구. 요즘 마포, 성동이 2025년 주택시장에 엄청난 센세이션 한강벨트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성북구는 약간 소외받는 느낌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럼 이번 신월곡 1구역 재개발을 통해서 성북구의 가치가 어느 정도 위상이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구역이 강북의 어떤 통로의 중심이잖아요. 중심이죠. 여기가. 예, 중심이기 때문에 상품성은 충분하다. 다만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공사함에 있어서 시공사하고 잘 논의해서 고급화해서 상품 가치가 빛날 수 있게끔 하는데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그리고 지도를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 신월곡의 입지를 보면은 가장 센터에 있는 그 중심지예요. 위치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주변을 싸고 있는 인근의 대단지 아파트도 이제 우리가 완성됨으로 해서 이렇게 성북구 자체가 굉장히 주목받고 완성된 그런 아주 모습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요충지죠. 자, 2025년 사실 서울 아파트 시장 굉장히 뜨거웠어요. 집값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었는데 2026년 같은 경우 저는 아무리 봐도 일단 서울은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너무나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유동성도 많고 무엇보다 공사비가 이제 환율도 올라가면서 이제 공사비도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본다면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은 더욱더 커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변에 강남이든 용산이든 성동구 집값이 쭉 치고 올라가면서 기준점이 올라갔기 때문에 성북구 집값도 저는 어느 정도 2016년에는 충분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신월곡 1구역이 성북구의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지금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 중요한 핵심 사업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멈춰있던 신월곡의 시계. 누군가는 불가능이라고 말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진심이 모여 마침내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변화를 완성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북의 자부심을 넘어 서울의 중심으로 신월곡의 눈부신 비상은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마지막 퍼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마용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용산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마포, 동쪽에는 성동구, 마용성입니다. 서울의 중심 벨트이고요. 강남 3구를 맞설 수 있는 핵심 지역인데 신월곡 1구역 재개발을 통해서 이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는 있겠다. 서울시 입장에서도 지역 균형 개발, 강남에 치우쳐져 있는 무게 중심을 강북으로 이동하는 중요한 퍼즐이 이번 신월곡 1구역 개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그런 과정은 뭐 여러 가지가 또 앞으로 있겠죠. 여러 가지 또 협상도 또 있을 거고 조합원들한테 질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내기 위한
또 여러 가지 수련 과정도 있어야 될 것도 많고 그만한 어떤 충분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저의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막살이 같은 집은 다 무너졌을 거고 번듯한 신월국이 아파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같은 조합원들끼리 한 아파트에서 살지 않겠어요? 그럼 그때는 옛날 얘기하고 좋은 것만 얘기하고 나눠가며 살아야 되겠죠. 새로운 시대로 이제 이 도시가 접어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는가, 사건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아리 텍사스촌과 관련된 기업과 이야기들도 우리가 흩어버리지 않고 그것들을 모아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다.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 장소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